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한적한 시골에서 이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노인네는 아닙니다. 내 나이 55 한창이죠. 시골은 원체 젊은 사람이 없다 보니 제 나이 정도면 한참 일할 때입니다. 도시 생활 한참이던 40 중반에 교통사고로 와이프를 잃고 상심이 너무 커서 애들 대학 보내고 도시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부모님이 사시던 집인데 두 분 돌아가시고 가끔씩 주말에 머리 식힐 겸 내려와 지내던 곳인데 도시 생활 접고 이곳에서 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욕심 없이 열심히 일하고 맛깔스러운 고향 음식 먹으면서 나이 많으신 어른들과 어울리다 보니 저는 젊은이 취급을 받았고 자연스레 이장을 맡았습니다. 원래 시골이 텃세가 심하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지만 원체 제 성격이 사람 좋아하고 베푸는 걸 좋아해서 마을 어르신들이 금방 좋아해 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딱 봐도 태어나서 시골 생활 한번 안 해봤을 것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귀농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마을이 그들의 고향은 아니었죠. 왜 하필이면 이 마을에서 귀농을 할 생각인지 물어봤는데 그들이 말하길 1년 전 마을 뒤쪽으로 여름 휴가를 나왔다가 2년이 된 부부인데 그 기억이 너무 좋았기에 시골 와서 농사로 성공해보겠다는 포부를 밝히더군요. 저는 솔직히 두 사람이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고 산다는 말에 큰 관심은 없었고 나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다 간만에 젊은 사람들을 보니 괜스레 반가웠어요. 그리고 혼자 산 지 오래돼서 그런지 같이 온 젊은 새댁을 보니 마음이 설레더군요. 생김새도 이쁘장하고 하얀 피부에 밝은 모습이 그저 눈으로 보기만 해도 좋더라고요.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장 집을 얻을 형편은 안 되고 방 한 칸 얻어서 지내다 퇴직하고 내려와 살 생각이라고 괜찮은 방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을지 물어보더군요. 그렇기에 발벗고 나서서 제가 사는 집에 사랑채도 단장해서 내주었고 동네 어르신들 동의도 제가 수월하게 받아냈고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원래 귀농하러 내려오면 마을 사람들 민심 얻는 게 가장 힘든 일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장인 제가 앞서서 도와주니 그들 입장에서는 아주 수월하게 자리 잡은 것이라 생각해요. 시골로 오기를 잘했다는 기쁨이 그날부터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낯선 시골 생활에 있어서 저에게 의지를 많이 했고 많이 물어보고 그랬어요. 식사도 처음에는 따로 밥을 해먹다가 안채 부엌을 같이 쓰고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고 한 식구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상을 차릴 때 얼핏 보이는 새댁의 모습에 제 방으로 들어와서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이 먹고 주책맞게 왜 이리 심장이 빠르게 뛰던지 새댁과 새신랑도 어찌나 제게 잘하고 싹싹한지 마치 제 딸처럼 제 자식처럼 대해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댁 남편이 서울에 퇴직금 정리와 몇 가지 물건들을 구입할 게 있다며 상경을 하고 저는 1박 2일 동안 새댁과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마을에서 소 한 마리를 잡았다고 해서 고기 몇 근을 얻어 집에 와서 구워 먹었죠. 담근 술을 꺼내 마시며 한잔 하겠느냐고 했더니 좋다고 하더군요. 담근주는 독해서 금방 취할 텐데 새댁은 술을 잘 먹는 건지 아주 술술 마시더라고요. 술 기운이 올라온 새댁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 시골에서 지내시면 외롭지는 않으세요? 이렇게 다정하고 좋은 분인데 혼자 계시니 자꾸 마음이 쓰이네요. 하더니 울음을 팍 쏟았습니다. 제 탓은 아니지만 젊은 처자 눈에서 눈물이 흐르니까 당황하게 되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이렇게 이쁜 얼굴을 하고 눈물 흘리면 안 되지. 저는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었어요. 저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실은 남편 일 관련해서 많이 어려워져서 여기로 내려온 건데 이장님이 너무 다정하게 잘 챙겨주시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마음이 가고 의지가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제 마음을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새댁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막상 새댁도 나와 같은 마음이라 생각하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말없이 술을 좀 더 큰 그릇에 따라 한 잔 벌컥 마셨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취해서 그런 거라고 변명거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나도 새댁이랑 같은 마음인데 그래도 어쩌나 나는 혼자라 쳐도 새댁은 남편도 있고 지금이 힘들어도 앞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더 좋은 미래를 꿈꾸면 되지. 이장님은 외롭지 않으세요? 오늘은 남편도 없는데 우리 술도 너무 많이 취했고 그냥 눈 한 번 감고 저 안아주면 안 돼요? 어차피 우리 내일이면 아무것도 기억 못할 거잖아요. 작정하고 저를 유혹하는 새댁을 저는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앞에서 유혹을 하는데 넘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일 모든 걸 잊기로 하고 입을 맞췄습니다. 이게 얼마만의 여자와 입맞춤인지 입맞춤으로도 저는 날아갈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방 안의 얇은 이부자리에서 서로를 안았습니다. 내 앞으로 평생 여자와 다시 해보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고 특히 이렇게 젊고 예쁜 새댁과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이지 황홀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다음날 한 이불에서 눈을 떴습니다. 숙취 때문인지 평소보다 눈이 늦게 떠지더군요. 그런데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 화들짝 놀랐습니다. 얼른 옷을 주워 입고 새댁은 방 안에 있던 쟁반을 하나 들고 나갔어요. 당신 왔어? 생각보다 일찍 왔네. 일이 생각보다 일찍 마무리됐어. 근데 쟁반은 뭐야? 아, 밥 먹고 커피 한 잔 타서 이장님 갖다 드렸어. 당신은 밥은 먹었어? 휴게소에서 간단히 먹었어. 들어가자. 밖에서 두 사람의 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역시 사람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날 밤이 너무 좋았던 나머지 그날 하루로 끝을 낼 수 없었습니다. 새댁 남편이 없는 날이면 우리는 몰래 사랑을 나누고는 했습니다. 집에 있을 땐 제가 아는 사람 없는 장소로 가서 사랑을 나누곤 했어요. 끊을 수 없는 지독한 관계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허허 실실 웃으면서 저나 새댁한테 잘하는 새댁 남편을 보니 괜스레 미안해지긴 했지만 저도 어쩔 수 없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정도 지난 후 새댁 남편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두 사람은 서울로 다시 올라가게 되었고 우리는 아쉬운 작별을 하였습니다. 가끔 문자로 서로의 안부를 묻다가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약속을 잡고 서울로 간 적도 있습니다. 그 몇 달 새 새댁의 얼굴이 많이 어두워졌더라고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힘들어 했습니다. 새댁이 농담식으로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 이혼하고 아저씨한테 갈까? 그 말에 힘없이 웃기만 하던 저였습니다. 그때 용기를 내서 뭐라고 대답을 했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새댁과 그러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무런 말이 없자 새댁은 말도 안 되는 소리에서 미안하다고 하며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고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녀에게서는 아무 소식이 없네요. 같이 살던 집에서 혼자 멍 때리고 있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녀가 대문을 열고 환하게 달려올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깊어질 줄 알았다면 그때 새댁이 용기 내어 꺼낸 말에 나에게 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 줄 걸. 그게 너무 한이 되네요. 기다리다 보면 새댁이 다시 연락을 해줄까요? 저는 하염없이 새댁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저는 참 나쁜 년입니다. 저는 남편을 놓아두고 테니스 동호회 한 남자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테니스 복장을 점검했다. 4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로 보이는 내 모습이 거울에 비쳤다. 하지만 내 눈빛은 달랐다. 그 속에는 누구도 모르는 열정이 숨겨져 있었다. 여보, 나 테니스 치러 갈게. 남편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문을 넘기고 있었다. 응, 조심히 다녀와. 문을 나서는 순간 내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테니스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그곳에는 그가 있을 테니까. 동아리에 처음 나갔을 때를 기억한다. 운동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날 나는 예상치 못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말았다. 안녕하세요. 새 회원이시죠? 저는 김준호입니다. 그의 미소는 눈부셨다. 30대 초반, 건강한 피부와 탄탄한 근육, 그리고 따뜻한 눈빛. 그 순간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한 기분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가까워졌다. 레슨이 끝나고 나면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의 꿈, 고민, 취미, 모든 것이 내겐 소중한 보물 같았다. 어느 날 우리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 속에서 테니스를 치고 있었다. 공을 주고받을 때마다 우리 사이에 전류가 흐는 듯했다. 오늘 컨디션이 좋으시네요. 그가 말했다. 나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내 컨디션이 좋은 게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어서 좋은 거야. 경기가 끝나고 우리는 평소처럼 커피숍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날은 뭔가 달랐다. 공기 중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늘 시간 되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했다. 네, 괜찮아요. 우리는 말없이 차에 올랐다. 목적지를 정하지 않은 채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도시 외곽의 한 모텔 앞에서 차가 멈췄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나는 나와 같은 욕망을 발견했다. 방에 들어서자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모든 이성이 무너졌다. 우리의 입술이 만나고 손길이 서로의 몸을 탐험했다. 이러면 안 돼요. 내 입에서 나온 말과는 달리 내 몸은 그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았다. 나도 알아요. 하지만 그의 말은 나의 키스로 인해 중단되었다. 우리의 옷이 바닥에 흩어졌다. 테니스 코트에서 느꼈던 열정이 이곳에서 폭발했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금단의 열매를 맛보았다. 그 후 침대에 누운 채 우리는 말없이 천장을 바라보았다. 후회와 만족감이 공존하는 묘한 분위기였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중얼거리자 그는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내게 특별해요. 그 말에 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변해버렸다. 테니스장에서는 평범한 동아리 회원과 코치였지만 때때로 우리는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졌다. 매번 그를 만날 때마다 나는 기대감과 죄책감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의 눈을 마주하는 순간 모든 걱정은 사라졌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계속되었다. 남편도 다른 가족들도 모르는 우리만의 세계. 그것은 달콤하면서도 위험한 것이었다. 테니스장에서 그를 볼 때면 나는 우리의 비밀을 떠올리며 얼굴을 붉혔다. 그의 지도를 받을 때마다 나는 그의 손길에 전율했다. 자세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의 칭찬에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다. 당신이 가르쳐 준 건 테니스뿐만이 아니에요. 밤마다 나는 그를 생각하며 잠들었다. 남편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내 마음은 그에게 가 있었다.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그 감정을 멈출 수 없었다. 여보, 요즘 테니스에 푹 빠진 것 같네. 어느 날 남편이 말했다. 나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응, 재미있어서.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울렸다. 테니스가 아니라 그에게 빠진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만남은 더욱 대담해졌다. 테니스장 근처에 숨겨진 장소들, 때로는 도시를 벗어난 곳에서 우리는 서로를 탐험했다. 이러다 들키면 어쩌지? 불안감에 휩싸일 때면 그가 내 손을 꼭 잡았다. 걱정 마요. 우리는 조심할 거예요. 하지만 그 위험마저도 우리의 관계를 더욱 짜릿하게 만들었다.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 그것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묶어주었다. 테니스 대회 날 우리는 혼합 복식으로 참가했다. 코트 위에서 우리의 호흡은 완벽했다. 마치 오랜 연인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보완했다. 우리가 해냈어요. 결승전에서 승리한 후 그가 나를 껴안았다. 그 순간 나는 온 세상이 우리 둘만의 것인 양 느껴졌다. 축하 파티가 끝나고 우리는 다시 그 모텔로 향했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죄책감 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당신을 사랑해요. 그의 고백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내 말 끝을 흐리자 그가 내 입술에 손가락을 얹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요. 그냥 이 순간만 생각해요. 그렇게 우리는 또 한 번 금단의 열매를 맛보았다. 테니스 코트에서의 열정이 이곳에서 꽃 피웠다. 아침이 밝아오고 나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와 헤어지는 순간 나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중얼거렸다. 난 정말 변태인가. 하지만 곧 그의 미소를 떠올렸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미안해요, 여보. 하지만 난 그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는 또다시 테니스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가 있을 테니까. 내 금단의 사랑, 내 비밀스러운 열정이 이것이 사랑일까? 아니면 그저 변태적인 욕망일까? 나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감정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답은 항상 같다. 옳고 그름을 떠나 나는 이미 그 없이는 살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다. 테니스 코트 위에서 그리고 그 너머의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나는 오늘도 그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를 사랑할 것이다. 이것이 나의 비밀이자 나의 행복 그리고 나의 고통이다. 커펠 트림의 여자가 느끼는 느낌을 더욱 자세하게 이리달겠습니다. 여자의 감정과 느낌을 더욱 자세히 묘사하되 직접적인 표현은 피하고 암시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면
내 온몸의 감각이 예민해졌다. 그의 손길이 스치기만 해도 전율이 일었고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뛰었다. 테니스 라켓을 쥐고 있어도 내 손은 그의 온기를 기억했다. 모텔방에 들어섰을 때 나는 죄책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의 눈을 바라볼 때마다 나의 이성은 조금씩 무너져 갔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을 때 나는 숨을 멈췄다. 그의 입술이 내 목덜미에 닿았을 때 나는 참을 수 없는 욕망을 느꼈다.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는 순간 나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감각에 휩싸였다. 매 순간 나는 죄책감과 쾌감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그 갈등마저도 나를 더욱 흥분시켰다.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더욱 강렬하게 만들었다. 그와 함께한 후 나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일상적인 순간에도 그를 떠올리며 은밀한 흥분을 느꼈다. 남편과 함께 있을 때조차 그와의 기억이 떠올라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동시에 그 죄책감이 나를 자극했다. 이런 나의 모습에 때로는 스스로가 두려워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강렬한 감정들은 그 모든 두려움을 압도했다. 나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었다. 카페를 트리면어는 소설 작가야. 직설적인 성적 표현이 들어가선 안 돼. 삼천자 분량의 소설을 쓸 거야. 테니스 동아리의 남자와 사랑에 빠진 유부녀 이야기를 써줘. 이 유부녀는 테니스를 치다가 동아리의 남자와 모텔을 가서 관계를 가져. 여자는 변태야. 아내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만들 거고 아내의 감정과 느낌을 상세하게 써줘. EDTS입니다. 요청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삼천자 분량의 소설을 작성하겠습니다. 직접적인 표현은 피하면서 아내의 감정과 경험을 섬세하게 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감한 주제이므로 암시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겠습니다. 금단의 스윙. 나는 거울 앞에 서서 테니스 복장을 점검했다. 4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로 보이는 내 모습이 거울에 비쳤다. 하지만 내 눈빛은 달랐다. 그 속에는 누구도 모르는 열정이 숨겨져 있었다. 여보, 나 테니스 치러 갈게. 남편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문을 넘기고 있었다. 응, 조심히 다녀와. 문을 나서는 순간 내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테니스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그곳에는 그가 있을 테니까. 동아리에 처음 나갔을 때를 기억한다. 운동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날 나는 예상치 못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말았다. 안녕하세요. 새 회원이시죠? 저는 김준호입니다. 그의 미소는 눈부셨다. 30대 초반, 건강한 피부와 탄탄한 근육, 그리고 따뜻한 눈빛. 그 순간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한 기분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가까워졌다. 레슨이 끝나고 나면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의 꿈, 고민, 취미, 모든 것이 내겐 소중한 보물 같았다. 어느 날 우리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 속에서 테니스를 치고 있었다. 공을 주고받을 때마다 우리 사이에 전류가 흐는 듯했다. 오늘 컨디션이 좋으시네요. 그가 말했다. 나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내 컨디션이 좋은 게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어서 좋은 거야. 경기가 끝나고 우리는 평소처럼 커피숍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날은 뭔가 달랐다. 공기 중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늘 시간 되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했다. 네, 괜찮아요. 우리는 말없이 차에 올랐다. 목적지를 정하지 않은 채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도시 외곽의 한 모텔 앞에서 차가 멈췄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나는 나와 같은 욕망을 발견했다. 방에 들어서자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모든 이성이 무너졌다. 우리의 입술이 만나고 손길이 서로의 몸을 탐험했다. 이러면 안 돼요. 내 입에서 나온 말과는 달리 내 몸은 그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았다. 나도 알아요. 하지만 그의 말은 나의 키스로 인해 중단되었다. 그 순간 나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감각에 휩싸였다. 죄책감과 쾌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나를 압도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나를 더욱 흥분시켰다. 우리의 옷이 바닥에 흩어졌다. 테니스 코트에서 느꼈던 열정이 이곳에서 폭발했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금단의 열매를 맛보았다. 그 후 침대에 누운 채 우리는 말없이 천장을 바라보았다. 후회와 만족감이 공존하는 묘한 분위기였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중얼거리자 그는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내게 특별해요. 그 말에 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변해버렸다. 테니스장에서는 평범한 동아리 회원과 코치였지만 때때로 우리는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졌다. 매번 그를 만날 때마다 나는 기대감과 죄책감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의 눈을 마주하는 순간 모든 걱정은 사라졌다. 그와 함께 있을 때면 내 온몸의 감각이 예민해졌다. 그의 손길이 스치기만 해도 전율이 일었고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뛰었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계속되었다. 남편도 다른 가족들도 모르는 우리만의 세계. 그것은 달콤하면서도 위험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위험마저도 우리의 관계를 더욱 짜릿하게 만들었다. 테니스장에서 그를 볼 때면 나는 우리의 비밀을 떠올리며 얼굴을 붉혔다. 그의 지도를 받을 때마다 나는 그의 손길에 전율했다. 테니스 라켓을 쥐고 있어도 내 손은 그의 온기를 기억했다. 자세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의 칭찬에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다. 당신이 가르쳐준 건 테니스뿐만이 아니에요. 밤마다 나는 그를 생각하며 잠들었다. 남편 옆에 누워있으면서도 내 마음은 그에게 가 있었다.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그 감정을 멈출 수 없었다. 오히려 그 죄책감이 나를 더욱 자극했다. 여보, 요즘 테니스에 푹 빠진 것 같네. 어느 날 남편이 말했다. 나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응, 재미있어서.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울렸다. 테니스가 아니라 그에게 빠진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만남은 더욱 대담해졌다. 테니스장 근처에 숨겨진 장소들, 때로는 도시를 벗어난 곳에서 우리는 서로를 탐험했다. 매번 새로운 장소,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욕망을 표현했다. 이러다 들키면 어쩌지? 불안감에 휩싸일 때면 그가 내 손을 꼭 잡았다. 걱정 마요. 우리는 조심할 거예요. 테니스 대회 날 우리는 혼합복식으로 참가했다. 코트 위에서 우리의 호흡은 완벽했다. 마치 오랜 연인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보완했다. 그의 동작 하나하나가 나를 흥분시켰고 나의 플레이는 그를 위한 것이었다. 우리가 해냈어요. 결승전에서 승리한 후 그가 나를 껴안았다. 그 순간 나는 온 세상이 우리 둘만의 것인 양 느껴졌다. 그의 체온, 그의 향기,
모든 것이 나를 압도했다. 축하 파티가 끝나고 우리는 다시 그 모텔로 향했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죄책감 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는 순간 나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쾌감에 휩싸였다. 당신을 사랑해요. 그의 고백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내 말 끝을 흐리자 그가 내 입술에 손가락을 얹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요. 그냥 이 순간만 생각해요. 그렇게 우리는 또 한 번 금단의 열매를 맛보았다. 테니스 코트에서의 열정이 이곳에서 꽃피웠다. 아침이 밝아오고 나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와 헤어지는 순간 나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하지만 내 몸은 여전히 그의 감촉을 기억하고 있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중얼거렸다. 난 정말 변태인가. 하지만 곧 그의 미소를 떠올렸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미안해요, 여보. 하지만 난 그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는 또다시 테니스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가 있을 테니까. 내 금단의 사랑, 내 비밀스러운 열정이 이것이 사랑일까? 아니면 그저 변태적인 욕망일까? 나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감정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답은 항상 같다. 옳고 그름을 떠나 나는 이미 그 없이는 살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다. 테니스 코트 위에서 그리고 그 너머의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나는 오늘도 그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를 사랑할 것이다. 이것이 나의 비밀이자 나의 행복 그리고 나의 고통이다.